진실탐사그룹 셜록 이명선 기자와 함께 뉴스 쟁점들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셜록의 이명선입니다. 네. 케이크 보니까 정말 뿌듯하군요. 그렇습니다. 네. 뿌듯하고 감격스럽습니다. 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또 특히 수고가 많았죠. 1년 동안. 고맙습니다. 예,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자, 여러분 덕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좋은 뉴스, 제대로 된 뉴스, 빠른 뉴스, 쉬운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죠. 첫 번째 뉴스입니다. 사립유치원들의 폐원까지 검토하겠다던 한유총은 갑자기 입장을 바꿨습니다. 계약 연기 사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사과한다며 계약 연기 투쟁을 조건 없이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딱 하루였습니다. 뭐 이런 걸 일일 천하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천하도 못 누린 것 같고요. 딱 하루 만에 한유총이 계약 연기를 전면 철회했고 오늘부터 유치원들은 정상 운영이 되는 것이죠. 네, 하루 만에 백기투항했습니다. 한유총 입장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요. 사과를 했어요. 국민께 심려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부터 자체 판단 하에 개원해달라 이렇게 당부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한유총 그 이덕선 이사장의 거취에 대해서 조금 주목됐었죠. 네. 자기가 본인이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모든 사태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며칠 내로 거취 표명을 포함한 입장을 발표하겠다 말했습니다. 사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이건 뭐 아주 심각한 문제였잖아요. 뭐 계약 연기에 참여하지 않은 유치원에서 직접 방문하겠다. 한유총 측에서 이런 으름장을 놓으면서 아주 강하게 밀어붙였단 말이죠. 근데 네. 단 하루 만에 완전히 백기를 들었어요. 네, 서울시 교육청이 아주 단칼에 세게 나가게 되면서 이제 이렇게 된 건데 네. 법인 취소 발표가 아마 큰 타격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지금 뉴스에 계속 나오는 이 법인 취소. 예, 맞습니다. 참고로 한유총 사무실이 용산구이거든요. 서울에 있는. 네. 서울 소재 사단법인은 서울시 교육청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결정을 서울시 교육청이 한 겁니다. 네. 그리고 관련 법은 민법 38조인데 주무관청이 법인이 목적의 사업을 하거나 그리고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그리고 공익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서울시 교육청은 이 세 번째 해당한다고 본 거죠. 공익을 해하는 행위. 네, 집단 계약 연기 사태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공정거래법상에도 좀 위반된 소지가 있다 이렇게 교육당국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당국은 그 한유총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 이 비리 유치원 내용을 공개하면서부터 네. 한유총이라는 이름이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 일을 겪으면서 어떤 한유총의 변화가 불가피하겠죠. 가장 큰 변화는 상징성, 대표성을 잃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동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었죠. 당연히 없겠죠. 네. 한유총은 소속 유치원이 많다 이거를 내세워서 계속 강경하게 나왔었습니다. 근데 뭐 이번 결정이 뭐 다 바로 이제 일단락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행정소송까지 이어질 거다 이런 예측이 또 커집니다. 네. 그럼 재판까지 갈 경우에는 또 길어지겠죠. 그렇죠.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이렇게 되면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판까지 가서 한유총에 따지자면 잘잘못을 또 봐야 되는 거니까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뭐 하루 만에 백기투항을 했다고는 합니다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됩니다. 처벌할 부분이 있으면 처벌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어찌 됐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어제 계약 연기 철회에 참여했던 유치원 수가 확 줄었다. 네. 그리고 참여가 저조했던 것도 이런 지금 한유총의 결정, 투쟁 철회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한유총이 원래는 한 1,533곳 정도 그 연기에 참여할 거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교육부에 따르면 어제 참여한 곳이 239곳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이게 전체 사립유치원의 6.2%였는데 굉장히 그래도 논란이 됐던 것보다는 적은 수치죠. 그리고 돌봄대란 공백 사태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행이죠 이건. 네, 계약 연계에 참여한 그 239곳 중에서 자체 돌봄을 제공하는 유치원들이 많았거든요. 네네. 자체 돌봄도 제공하지 않은 유치원이 18곳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예 유치원 문을 안 연 유치원은 그러니까 20개가 채 안 되죠. 맞습니다. 네. 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발빠르게 정부에서 강경하게 대책을 밀어붙인 건데 그리고 여론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한몫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이 여론의 무서움을 알아야 됩니다. 네. 뭐가 상식인지 뭐가 맞는 건지 그 목소리들이 당연히 들려올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한유총에서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는 부분들이 또 있어요. 네, 유치원 3법 그리고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그대로 수용하면
사립유치원의 자율성 유지, 생존이 불가능하다면서 기존 입장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사유재산 인정하라라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예. 자기는 계속 이제 문제 해결을 하려고 얘기를 했는데 제대로는 협의가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사태 책임을 정부에게 계속 돌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준법 투쟁이다. 법에 어긋난 행동을 하지 않았다. 이런 입장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유총에서 주장하는 게 뭐 사유재산이고 우리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 뭐 이런쿵 저런쿵 말하지 마라라는 논리로 얘기를 합니다. 뭐 치킨집에 비유하기도 하고 네. 막 그러던데 이게 허무맹랑한 게 잘 따져봐야 될 것이요. 지금 사립유치원은 현행 법상 비영리 교육 서비스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로부터 뭐 여러 가지 혜택을 받잖아요. 네, 우선 세금 감면이 큽니다. 그러니까 뭐 취득세, 재산세 이런 것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취득세 200만 원, 재산세 50만 원이 넘으면 85%나 감면해 주거든요. 네. 그리고 소득세랑 부가가치세도 안 매겨요. 이게 굉장히 세금 탕감에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그럼 뭐 혜택이 큰 거죠. 네, 그리고 상속세도 3년 유예해주고 12년 걸쳐서 나눠낼 수도 있고요. 아하. 또 중요한 게 누리과정 지원금도 주고 방과 후에 뭔가 수업할 수 있는 지원금, 교사 처우 개선비까지 주거든요. 이게 다 세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킨집 비유가 나온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정부 지원 다 받으면서 유치원 사유재산이니까 시설 이용료까지 받아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부 입장에서는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지금 문자 메시지 2720님이 그들도 교육자인 것은 분명한데 요즘은 장사하는 사람처럼 영리 목적이 더 큰 느낌입니다. 5065님은 계약 연기 철회돼서 다행입니다. 노심초사하던 학부모님들 이제는 한시름 났네요. 한시름을 났습니다만 어제 또 그 어제가 되기 전날부터 그 가졌던 스트레스, 특히 제가 사는 아파트에 어제 그러니까 유치원에 입학해야 되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네, 그 부모님들은 그 전날 진짜 어쩔 줄 모르시더라고요. 그렇죠. 뭐 새벽같이 네. 애들을 차에 태우고 시댁 아니면은 본가에 데리러 갔다 이런 얘기도 제 주변에서 많이 들렸습니다. 아무튼 마음고생 많으셨을 텐데 이 상처도 잘 보담아 주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유총 관련된 뉴스 살펴봤고요.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2달 넘게 가동이 중단됐던 국회가 결국 3월 7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개의합니다. 그러나 각종 현안을 두고는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어서 계속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치권 뉴스 보죠. 국회 이야기인데요. 여야 줄다리기가 끝난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2달 만에 어찌됐건 공전 상태는 벗어난 거죠. 네, 올해 들어 본회의가 한 번도 안 열렸었거든요. 그렇죠. 정말 말이 안 되죠. 음흠. 드디어 어쨌든 청신호가 켜진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뭐 여야가 웃으면서 합의한 건 아닙니다. 음. 한국당이 굽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조금 맞을 것 같은데 네. 원래 한국당은 뭐 김태우 특별감찰반 수사관 비리 관련해서 뭐 국정조사 해라, 뭐 심재민 전 사무관 폭로건도 그랬었고 손혜원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계속 문제 제기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조혜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임명 처리해라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경하게 대응했었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민주당이 어쨌든 받아들여야 국회를 네. 열겠다. 그랬는데 이런 논리였죠. 그래서 2달 동안 국회가 문을 닫았던 겁니다. 음흠. 아무튼 다시 이제 청신호가 켜지면서요. 이르면 모레 네. 7일 국회가 열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말하자면 그동안 조건을 걸었던 뭐 손혜원 의원 관련된 얘기, 특히 국정조사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이건 완전히 접은 거예요? 아예 접었다고 보긴 좀 그런 게요. 자기네들은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 예. 네, 그러니까 상임위를 통해서 현안을 챙기고 그리고 자기들이 주장해온 비리에 대해서도 시시비비 가리겠다 음흠. 이렇게 말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 그러니까 본회의가 아니라 상임위에서 따져보겠다라는 게 지금 자유한국당 이야기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했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김경수 지사 얘기가 어제 나왔습니다. 네. 김 지사 수사가 매우 미진한 것 같다. 음흠. 그리고 이 사실을 밝혀내는데 집중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변수가 있는 게요. 네. 황교안 대표가 새로 선출되고 나서 굉장히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을 수 있다.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또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황교안 대표가 이제 대표된 이후에 각 정당들 다니면서 인사를 하고 있어요. 네. 그저께는 뭐 민주당, 바른미래당 뭐 이렇게 다녔었고 어제는 민주평화당하고 정의당을 갔는데 네. 여기서 또 약간의 설전이 있었습니다. 네, 일단 좀 약한 평화당 갔다 온 얘기부터 하면 네. 그때 정동현 대표가 5.18 망언에 대해서 좀 슬기롭게 처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꾸 과거에 붙들리는 정책 행정하지 마라.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을 이끌어가는 정치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논란이 되는 것에 또 좀 대화를 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예. 있죠. 예. 근데 문제가 된 거는 정의당을 찾은 게 더 이제 크게 문제가 됐었는데요. 네. 정의당 이정미 대표에게 5.18 망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정미 대표가 먼저 꺼냈죠. 네. 5.18 망언에 대해서 좀 제대로 조치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음. 황교안 대표가 김경수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정의당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냐 이렇게 되물은 겁니다. 네. 네, 아시겠지만 노회찬 의원의 아픔이 좀 아물지 않았을 텐데 이런 얘기에서 이정미 대표가 굉장히 당황했는데요. 찾아보니까 황교안 대표하고 그 노회찬 전 의원하고 73년도에 경기도 입학 동기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죠. 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했다는 것에 많은 분들이 좀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이 건이 노회찬 의원의 그 비극하고 연결되는지를 몰랐을까 아니면 알면서도 오히려 우회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일까 이 부분을 두고 많은 또 이야기거리가 나오고 있더군요. 네, 지금 국회 문은 열었지만 사실 좀 험로가 예상되죠. 자, 자유한국당 소식 살펴봤습니다. 다음 뉴스 가죠. 자, 문재인 대통령은 9달 만에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주재하고 이 회담 이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양국이 대화를 계속해 나가길 바라고 양 정상이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만나 이번에 미뤄진 타결을 이뤄내길 기대합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9달 만에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했는데 결국 그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후에 어찌 보면 우리 정부의 이 회담에 대한 평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하노이 회담을 평가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렇게 네.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결과는 아쉽지만 양측 카드가 정확히 드러나는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정부의 중재자 역할이 중요해졌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됐습니다. 네. 장관들이 또 분석을 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사이의 핵심 쟁점은 영변 플러스 알파 이게 좀 분명해졌다 이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완전한 폐기를 선언한 거는 큰 의미가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통일부하고 국방부가 밝혔는데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금강산 관광 그리고 개성공단 재개 방안을 마련해서 미국과 협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정경두 국방장관은 이달 안으로 남북 군사회담을 열어서 북한과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부서가 되죠. 이 관련해서는 외교부 그리고 통일부, 국방부가 모두 어떤 일종의 액션 플랜을 내놓은 겁니다. 이 부분이 우리 정부가 이 북미 간의 어떤 중재자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우리 정부는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으로 보이는데 그런 와중에 지금 김정은 위원장 탄 열차 네. 베트남 출발해서 지금 북한으로 들어갔다고요? 네, 교도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북한에 당도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네. 그 평양을 출발한 지 그걸 계산해 보니까 222시간 만이라고 하네요. 네. 뭐 구체적인 동선은 공개가 당연히 안 됐는데 네. 그 전용 열차가 베트남으로 갈 때와 같은 노선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귀국길에 베이징을 들를까, 뭐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날까, 뭐 이런 가능성도 점쳐졌었잖아요. 근데 하지만 만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 큰 행사가 있거든요. 최대 정치 행사인 전국인민대표 대회. 그리고 전국 인민정치 협상회의가 있는데 이 개막하고 겹치면서 회담 일정을 좀 조율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또 이런 분석도 있고요. 말씀하신 이 두 개를 합쳐서 양회라고 네, 그러죠. 그렇죠. 이것도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됐죠. 양회. 그래서 양회가 끝나는 대로 김 위원장이 뭐 오거나 해서 핵심 측근들이 방중해서 뭐 논의를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직접 가거나 아니면 뭐 특사가 움직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예. 자, 이 뭐 북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뉴스들이 계속해서 생산이 되고 다양한 분석들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보여진 상황들 이렇고 우리 정부의 입장도 이렇다라는 부분 살펴봤고 이거 대검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대검 그 과거사 진상조사단. 네. 그러니까 이제 벌써 6년 됐더군요. 별장 성접대 의혹들 다들 기억하실 텐데 수사 과정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동영상 증거 자료 당시 굉장히 뜨거운 이슈였어요. 네. 근데 이게 전 숫자를 잘못 봤나 했어요.
무려 3만 건이 누락이 됐다. 맞습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사실 대검 진상조사단이 3월 말까지 활동하거든요. 네. 지금 계속해서 아마 이번 달은 관련해서 그 기사가 많이 날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 얘기도 참 충격적입니다. 별장 성접대 관련돼서는 뒤늦게 이제 대검이 수사하게 되면서 저도 주목해서 봤었는데 네. 2013년에 경찰청이 이거를 수사했었는데 검찰이 송치하면서 디지털 자료 3만 건을 넘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거 잘 봐야 돼요. 지금 검찰에 송치하면서 경찰이 넘기지 않았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된 거죠. 경찰이 자발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음흠. 누가 진짜 윗선에서 시켜서 그랬는지 네. 이건 조금 확인해 봐야죠. 그렇죠. 뭐 사진 파일도 그렇고 동영상 파일 200여 개를 경찰이 복구하고도 검찰에 보내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누락된 디지털 자료를 김학의 성접대 의혹 사건의 진실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다. 이렇게 대검 진상조사단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SBS가 어제 의미 있는 보도를 했는데 이 2013년 경찰 수사 때 청와대 압력이 있었다는 진술을 대검이 확보했다는 거예요. 박근혜 정권 청와대 시절이죠. 예. 네. 그래서 경찰 수사 초기 때 김 전 차관 뇌물수수 의혹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그 수사가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만 송치가 됐고 이게 아무래도 청와대 압력에 의한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든다. 이게 조사단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어제 SBS 보도 내용이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은 경찰에서 그 3만 건의 영상 디지털 자료가 검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지금 검찰에 넘겨지지 않았다는 게 이제 대검 진상조사단의 이야기인데 네. 경찰 관계자는 이걸 굉장히 강하게 맞습니다. 부인하고 있어요. 네, 경찰이 원래 그 언론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제 여러 언론사하고 전화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이게 검사의 지시로 이루어지는 일인데 어떻게 경찰이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식의 어떤 반박이었거든요. 네. 김학의라는 이름이 오랜만에 검색어에 오르는 지금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실탐사그룹 셜록 이명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